안녕하세요, 소금달입니다. 오늘은 금 투자하는 방법 5가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중에서 왜 KRX 금거래소를 가장 추천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금 투자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금 현물 투자, 두 번째 금 통장, 세 번째 금 펀드, 네 번째 금 ETF, 다섯 번째 금 KRX 거래,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 현물 투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금 사서 모으는 거, 실물 금 사서 모으는 게 금 현물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골드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골드바 같은 것들을 사서 모아서 나중에 금값이 올랐을 때 되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걸로는 반지, 목걸이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금 현물 투자 장점으로는 보고 있을 수 있다, 보고 있기만 해도 즐겁다, 기분이 좋다,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가지고 있어서 안전하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 현물 투자 단점으로는 세공비나 다른 기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팔아도 한 10%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LBMA라는 협회가 있거든요. 이게 런던 금시장연합회인데 이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승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LS 리꼬동만이 승인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뭐 돈으로 바꾸고 사용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통장입니다. 금통장은 매월 얼마씩 넣어서 그 원화로 금을 조금씩 매달 사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차액의 15.5%만큼 배당 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시 거래 수수료가 1%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 만드는지 모르겠고 왜 가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금펀드인데요. 금펀드에 들어가기 전에 펀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펀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자금을 자산운용사가 대신해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펀드는 일정 비율 운용보수가 있고 연보수, 이렇게 수수료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업체마다 다 다르고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세 15.4%를 떼게 됩니다. 금투자에 대해서 이번 영상만 보시더라도, 조금만 공부해 보더라도 금펀드는 가입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큰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금펀드들의 특징이 금지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금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추정하는 거고, 그리고 금채굴하는 회사나 금채굴 장비를 판매하는, 제작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금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금값이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건데 금이랑 다르게 움직이면 조금 불편한 순간이 많이 오겠죠. 네 번째 금 투자 방법은 금 ETF인데요. 금 ETF가 이제 현물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ETF가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금 현물 ETF가 생겼고요. 그 전에는 금 선물 ETF만 있었습니다. 금 ETF 장점으로는 수수료가 0.015%밖에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금 거래를 위해서 다른 통장을 따로 개설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주식 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RP나 ISA 등 이런 연금 계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ETF니까 배당 소득세 15.4%를 내게 되고 운용 보수나 수수료를 내게 된다는 점이죠. 근데 이게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다른 금 투자 상품들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난 단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KRX 금 거래소에 금을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단점이라고 굳이 뽑자면 금 현물 거래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어플로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고 직접 가서 대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도 및 배당 소득세 비과세고 금융종합과세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인출했을 때는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거죠. 다른 금상품들은 다 세금을 내고 시작하는데 KRX 금거래소의 상품만은 내가 현물을 찾지 않으면 사고 나서 이득이 생기고 팔았을 때 그 많은 10%, 15.4% 이렇게 안 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주식처럼 1g씩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큰 금액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g이면 7만원, 7만 5천원 이 정도 하죠. 그 정도를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액이니까 좀 정확하게 배분해서, 아니면 소액 투자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덩이씩, 두 덩이씩 꼭 그렇게 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0.1%에서 0.3% 정도의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수수료가 되게 저렴하다는 겁니다. 보관 수수료를 따로 지불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거래 수수료
수수료 치고는 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무엇을 거래하든지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는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0.1%, 그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세 번째 장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금 투자하는 방법 5가지가 있다. 금 현물 투자, 금 통장, 금 펀드, 금 ETF, KRX 금 거래소를 투자하는 거. 이 5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KRX 금 거래소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소액으로도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고, 사고 팔았을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 10%, 15.4% 그런 배당 소득세가 없다는 겁니다. 금 투자를 할 때 수수료랑 세금을 내고 나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KRX 금 거래소에서 금 거래하는 거 말고는 사실 굉장히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제로 KRX 금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 몫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금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꾸준히 사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몰빵을 하지 말고 10% 이하의 비중으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 자금 전체 중에서 10% 이하만큼만 금에 투자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한 달에 1g씩 매수한다, 한 달에 2g씩 매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금이 안전하게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끈하게 많은 비중을 넣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금 투자하는 방법 5가지랑 그 결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KRX 금 거래소가 제일 꿀이니까 통장 만들고 금 투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